전하가 분포되어 있으면 그 전하 분포가 전기장을 만들죠. 그래서 전하 분포로부터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이 쿨롱 법칙이고, 그 쿨롱 법칙은 가장 일반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적분으로 쓸 수가 있죠. 점전화 될 때는 점전화 하나하나당 전기장 만든 거를 다 중첩원리에 의해서 이제 더하면 됐는데, 이렇게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전하 밀도로 표시해서 로 R 프라임, 여기 R 프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전하가 R이라고 하는 곳에 만드는 전기장, 이걸 식으로 쓰면 dV 로, 그 로에다가 조그만 부피를 곱한 게 dQ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식의 분모는 뭡니까? 여기 R에서부터 R 프라임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R-R 프라임 절대값분의 R-R 프라임,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단위 벡터죠. 어디서부터 어디를 향하는 R 프라임에서 R을 향하는 방향의 단위 벡터. 이걸 전부 다 더하는 것이 전기장이다 라고 하는 게 쿨롱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적분하려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긴 직선 전류가 만드는 전기장, 이것을 쿨롱 법칙으로 구했어요. 물론 적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하는데, 긴 직선 간단한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좀 복잡하면 엄청 복잡하죠. 네. 이런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전하 분포가 전기장을 만들면 결과가 쿨롱 법칙으로 구한 전기장하고 또 다른 법칙이 있다면 다른 법칙으로 구한 전기장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같죠. 근데 이렇게 같은 법칙이면 대개의 경우에 제일 먼저 말한 법칙 하나만 쳐주고 나머지는 별로 안 쳐주는데, 이번에는 다른 법칙도 크게 쳐줍니다. 그 다른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면 가우스 법칙이에요.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가우스 법칙 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쿨롱 법칙으로 표현한 식하고 가우스 법칙으로 표현한 식하고 엄청 다르게 생겼어요. 턱 보면 같은 법칙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도 결과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쿨롱 법칙과 똑같은 내용의 법칙인데 표현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똑같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한지 이제 골라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표현하려면 우리 좀 이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방금 얼마 전에 배운 선속이 되겠어요. 선속.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전하 분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폐곡면을 아무렇게나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폐곡면을 S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총선속을 구하겠어요. 이 전기장은 무엇이 만든 거예요? 이 전하 분포가 만든 거예요. 이 전하 분포가 만든 전기장의 총선속을 구해서 그것을 파이 2라고 이렇게 쓰면 총선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면적분인데, 면적분할 때 적분기호에 동그라미 쓴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폐곡면에 대해서 다 적분한 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폐곡면을 가우스 폐곡면이라고 부릅니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린 폐곡면을 가우스 폐곡면이라고 하는데, 가우스 폐곡면을 지나가는 전기장의 총선속을 먼저 구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하냐면 그 폐곡면 내부에 들어있는 총전하를 구합니다. 이걸 알짜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알짜 전하라고 얘기하냐면 전하 중에는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죠. 이건 서로 상쇄돼요. 상쇄되고 남는 전하, 이게 알짜 전하겠어요. 이 알짜 전하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냥 그 안에서 전하 분포를, 전하 밀도를 부피에 대해서 부피 적분할 것 같으면 그러면 총전하 또는 알짜 전하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폐곡면을 내가 먼저 정해준 다음에 폐곡면을 지나가는 총선속을 구하고 알짜 전하를 구했으면 알짜 전하를 이필론 제로로 나눈 거,
이 입실론 제로가 바로 쿨롱 법칙 앞에 나오는 계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하는 그 입실론 제로하고 똑같습니다. 이 입실론 제로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냐면 총선속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식으로 쓰면 이렇게 프사의 2는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적분으로 그대로 표시할 것 같으면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은 우변은 뭐냐면 전하 밀도에 대한 부피적분을 1/, 입실론 제로를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 식이 바로 가우스 법칙인데 이것과 쿨롱 법칙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두 개가 여기에 지금 전하 밀도하고 전기장이 다 나온다는 것은 똑같지만 모양은 엄청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어떤 걸 우리가 주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전기장 구할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냐면 놀랍게도 가우스 법칙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보세요. 이 가우스 법칙을 계산하려면 우리 쿨롱 법칙에서는 전기장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가우스 법칙의 좌변을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전기장이 들어있고 면적분을 하죠. 이 면적분을 전기장을 모르는데도 면적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기장 모르는데 면적분 하기 참 힘들 것 같죠.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전기장을 구하는 데다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이 식 자체는 전기장이 어떻게 생겼건 전하분포가 어떻게 생겼건 가우스 법칙 자체는 언제든지 성립하지만 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실제로 전기장을 구할 때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로 제한이 되냐면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분포의 대칭성이 있어가지고 미리 전하분포의 대칭성이 있으면 미리 전기장의 그 값은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전기장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전하가 있다고 그래보세요. 점전하가 있으면 점전하가 중심이고 구 표면은 거리가 전부 같으니까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전부 다 똑같죠. 이렇게 세기가 전기장이 똑같은 그런 면을 전하 분포로부터 내가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적분 안에 전기장이 있지만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적분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똑같으면 이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2를 적분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우스 법칙을 가지고 전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항상 성립하지만 전하 분포의 대칭성이 있어서 전기장이 같은 부분이 있는 표면을 만들 수가 있으면 그런 특별한 가우스 표면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특별한 대칭성이 있는 예가 뭐냐면 몇 가지 안 돼요. 딱 점전하, 그 다음에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하, 그 다음에 무한히 넓은 면전하 이런 것들이 그런 특별한 경우인데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치면 대부분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점전하가 구 표면에 있다고 하고 그런 구 표면을 구의 중심에 점전하가 구의 중심에 있다고 하고 그 중심에서 반지름이 R인 구 표면을 가우스 폐곡면으로 잡겠어요. 그러면 그 가우스 폐곡면에서 전기장은 어떻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냐면 전기장의 세기는 전부 다 같아요. R이 같으면 전기장의 세기가 전부 다 같다.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은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R 단위 벡터와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우스 법칙이 있는데 좌변에 적분을 할 때 어떻게 적분하냐면 E.DA는 이 방향하고 DA 방향하고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E.DA는 세타가 제로니까 그냥 EDA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의 E.DA가 EDA가 되고 그 다음에 E는 전부 다 같으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폐곡면에서 대해서 적분하는데 DA 면적소를 갖다가 폐곡면에서 다 적분하면 이건 바로 뭐가 되냐면 구 표면을 전부 다 적분하면 그것은 바로 구 표면의 넓이가 됩니다. 반지름이 R인 구 표면의 넓이는 얼마예요? 4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좌변의 적분을 우리 했어요.
2를 모르지만 적분했어요. 그게 얼마예요? 4파이 r제곱 2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 적분은 정말 쉽죠. 우변 적분은 거기 점전화 하나 있으니까 전하 분포를 다 적분하더라도 뭐가 나오겠어요? 점전화 Q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가우스 법칙에 대입할 것 같으면 좌변은 4파이 r제곱 2고 우변은 이실론 제로분의 Q니까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향은 뭔지 알았어요. 방향은 R 단위벡터 방향이죠. 그래서 2는 4파 이필론 제로분의 1 하고서 R제곱분의 Q하고 R 방향 이렇게 했어요. 이건 바로 무엇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과 쿨롱 법칙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예 또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한히 긴 선전하를 쿨롱 법칙으로 적분해서 구했죠. 이번에는 이 무한히 긴 선전하를 가우스 법칙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도 대칭성이 있어요. 우리 뭘 아냐면 여기에 무한히 긴 선전하가 축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운데 축으로 하는 원통을 만들 것 같으면 원통의 표면은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전부 다 같으니까 전기장이 다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은 바로 그 표면에서 수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우스 폐곡면을 길이가 L인 원통으로 잡으면 원통의 옆면은 어떻게 되냐? 옆면은 전기장의 방향과 표면의 방향이 수직이어서 여기는 선속이 0이에요. 그래서 총 선속은 옆면 가지고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좌변을 계산할 것 같으면 전기장을 지나가는 총 선속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2파이 RL 이게 바로 뭐냐면 옆면의 넓이가 되겠어요. 옆면의 원의 둘레는 2파이 로가 되고 그 다음에 길이는 L이니까 2파이 로 L 이게 옆면의 넓이죠. 거기다가 전기장의 세기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변의 적분은 뭐냐? 우변의 적분은 뭐냐면 가우스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총전하인데 여기에 가운데 있는 선전하 밀도를 람다라고 하면 거기다 길이만 곱하면 그게 전하가 되죠. 그래서 총전하는 람다 L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가우스 법칙에 적용을 할 것 같으면 2파이 로 L2는 이필론 제로분의 람다 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양변에 L이 싹 지워지고 뭐만 남습니까? 이 로는 2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로분의 람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구했는데 우리가 뭐하고 같습니까? 앞에서 쿨롱 법칙 이용해 가지고 쫙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서 구한 결과하고 똑같이 로분의 1의 반비라는 게 나왔죠. 자, 이거 구해봤더니 어떤 게 더 쉬워요? 쿨롱 법칙이 더 쉽습니까? 가우스 법칙이 더 쉽습니까? 적어도 점전하고 어때요? 이 무한히 긴 선전하는 가우스 법칙이 더 쉬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처럼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예도 많이 있지만 가우스 법칙의 실제 효용 가치는 나중에 또 굉장히 멋있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